2025년 한국 증시가 정말 뜨거웠죠.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서면서 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전 세계가 다 쳐다봤는데요. 근데요, 이 화려한 숫자 뒤에 뭔가 좀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한국 증시 급등, 그 이면에 숨겨진 역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파이낸셜 타임즈 헤드라인인데 이것만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한국 코스피 세계 최고 성과 기록. S&P 500을 무려 20년 만에 가장 큰 격차로 따돌렸다는 거니까요. 정말 3년 내내 저평가받던 시장이 극적으로 반전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슬슬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상승,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역설이 시작돼요. 코스피를 끌어올린 주역, 바로 삼성전자잖아요. 주가는 보시다시피 9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요? 마이너스 86%. 완전히 폭락한 거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실적은 바닥을 치는데 주가는 하늘로 날아간다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시장 정말 뜨거운 시장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미래를 내다본 똑똑한 움직임이냐? 아니면 그냥 펀더멘털은 무시한 위험천만한 버블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자, 먼저 기술 관찰자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가 숫자 같은 것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눈에는 지금의 코스피 4천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AI 산업을 보면 딱 두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걸 AI 1.0 시대라고 부를게요. 이때는 뭐랄까 근육 키우기 경쟁이었어요. 누가 더 크고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드느냐, GPT-4 같은 거대 모델 말이죠. 당연히 근육을 키우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GPU, 그리고 데이터를 미친 듯이 빨리 처리하는 특수 메모리, 바로 HBM이 엄청나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AI 2.0 시대가 열리면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요. 핵심은 근육이 아니라 두뇌, 바로 효율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AI 1.0 시대의 공식은 정말 단순했어요. 모델이 커진다? 그럼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 끝. 이 단순한 공식 하나 때문에 이 특별한 메모리, HBM을 만드는 회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전례 없는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구였냐?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좀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42%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에서 이익률 42%는요. 거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정말 경이로운 숫자예요. HBM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SK 하이닉스가 AI 1.0 시대의 진정한 챔피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AI 2.0 시대가 열리면서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구글, 엔트로픽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가성비 모듈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훨씬 적은 비용, 훨씬 적은 메모리를 쓰는데 성능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보세요. 비용이 20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이제 전략이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이 변화, 메모리 시장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태풍을 예고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표가 바로 기술 관찰자의 시선이 왜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AI 2.0의 효율성 바람이 불기 시작한 2025년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은 마이너스 86%, 그냥 곤두박질 쳤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SK 하이닉스는요? 사상 최대 실적을 찍습니다. 둘 다 반도체 회사인데 같은 시장 안에서 이렇게까지 운명이 극명하게 갈려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술 관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세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삼성전자 주가 상승? 정말 설명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렌즈를 한번 싹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금융분석가의 눈으로 시장을 들여다볼게요. 이분들의 세계에서는요, 시장이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금융시장에는 정말 중요한 기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가는 지금의 성적표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감이라는 거죠.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몇 발짝 앞서서 한 2, 3년 뒤를 내다보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좀 나빠도 저 회사는 2년 뒤면 엄청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만 있으면 주가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테슬라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 2020년에 테슬라가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10배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때 다들 뭐라고 했나요? 미쳤다, 저건 거품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시장은 당장의 적자가 아니라 테슬라가 미래 전기차 시대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 하나에 베팅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이 맞췄죠. 어쩌면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도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물 옵션이라는 조금 더 재미있는 개념을 더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HBM 경쟁에서 좀 뒤처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가진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권리, 일종의 옵션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아직 극지 않은 복권 같은 거예요. 당첨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복권 자체의 가치가 있잖아요. 시장은 바로 이 언제든 터질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옵션의 가치까지도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분기별 실적 보고서에 찍히는 숫자 말고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들을 봅니다.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 또 메모리랑 파운드리, 이걸 둘 다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회사라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망에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단기 실적이 나쁜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맥킨지 연구를 보면 이런 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술기업 가치의 무려 60에서 70%는요. 우리가 보는 그런 재무제표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미래의 가능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은 어쩌면 전체 그림에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합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을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피 랠리에서 미래 실적 기대감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75%는 뭐냐? 바로 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요인, 그리고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한국 시장 자체가 재평가받는 것,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하나만 가지고 이 거대한 시장 전체를 설명하려는 건 좀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 관찰자의 시선, 그리고 금융 분석가의 시선,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관점을 합쳐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AI의 미래 시나리오 3가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장밋빛 미래, 바로 확장 시나리오입니다. AI 모델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변해도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기기에 AI가 들어가면서 메모리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균형 시나리오, 아마 가장 현실적인 미래일 수 있겠네요. 기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수요가 늘어나는 게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이 완만하게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예측하기 힘든 파괴적 혁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인간 뇌를 닮은 뉴로모픽 칩 같은 아예 차원이 다른 기술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의 메모리 시장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비관적인 가능성이죠. 결국 우리는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때때로 비합리적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할 수도 있다. 무조건 시장이 틀렸다, 거품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이 거대한 기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시장의 이 복잡한 논리를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직접 던지려고 합니다. AI의 효율성 혁명이라는 명확한 기술의 이야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시장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